안녕하세요, 관호쌤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풍경화에서 가장 중요한 투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투시부터 4점 투시까지 이해를 하시면 모든 풍경화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점의 소실점과 파란색 선의 지평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는 그림 그리는 사람의 머리 위치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1점 투시를 이해하겠습니다. 2번은 머리 위치, 3번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1, 2, 3번을 잘 보시고 상황을 보자마자 머리 위치와 소실점, 지평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보자마자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상황을 보니 쉽게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실점에 나의 머리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소실점에서 가상선을 먼저 그으면서 가로, 세로, 수직, 수평, 소실점으로 가는 방향을 제외하곤 모든 선이 가로와 세로, 절대 수직, 절대 수평입니다. 가로, 세로가 절대 수직, 절대 수평. 여기에서 기울어지면 쓰러져 보이겠죠? 전봇대를 투시를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전봇대의 길이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멀어질수록 작아지죠. 투시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공간감을 표현하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보니까 가까운 건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다, 가까이 있는 것은 길고 멀리 있는 것은 짧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그려지고 있는 건 건물입니다. 창문, 1, 2, 3점 투시를 다 이해하시고 나면 4점 투시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시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건너뛰어버리면 초보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번 시각적으로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 그림을 처음 그릴 때 투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보고 그려보면서 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처럼 쉽게 이해되고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초보자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1, 2, 3점 투시, 4점 투시까지 기본 투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그리려고 하기보다 이해하는 상황으로. 처음에 머리 뒤통수가 보이죠? 사람을 그려서 어느 위치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 장을 보다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상황을 소실점을 왼쪽 편으로 살짝 옮겨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1점 투시를 통해서 소실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평선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려봤습니다. 현재 영상을 이해하시면 1점 투시는 정말 쉬워지죠? 투시를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풍경화에 다 적용이 됩니다.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는 각 투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의 투시를 이해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4점 투시 이후에 여러가지 투시가 있지만 4점 투시 이후부터 1, 2, 3, 4점 투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시부터 4.2시까지만 아시면 투시는 다 아셨다고 보면 됩니다. 풍경화를 통해서 투시를 이해하고 나면 다른 그림을 그릴 때도 투시 적용이 쉬워집니다. 투시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리게 되면 초보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투시는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서 어떤 상황이 될지 연상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진과 그림을 자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 번 보다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실점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림과 동일하게 소실점에 사람의 머리가 있죠? 뒤통수입니다. 즉 소실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소실점으로 가는 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평행합니다. 가로, 세로 모든 것이 수직, 수평, 평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점 하나만 1점으로 소실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영상 초반에 사진을 보고 다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시부터) (4.2시) 투시는 외우기만 하면 정말 쉽습니다. 투시는 수학에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적용하기가 정말 쉽죠. 천재화가 다빈치가 건축에서 그림으로 투시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림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여러 분야에서 천재로 활동을 했다고 하죠. 시간 나실 때 다빈치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다빈치의 그림이 현존하는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림 하나가 5천억이라고 하네요. 5억도 비싼데 5천억. 하나의 그림이 5천억이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소실점이 또 위로 올라갔죠?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는 9칸을 이해하시면 1.2시는 정말 쉬워집니다. 동일한 상황을 소실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만 그리면 정말 지루하죠. 저 역시 지루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2시는) 평행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1점 소실점 방향으로 가는 선 외에는 모든 것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 원근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전봇대의 전선도 간격에 맞춰서 소실점이 중간에서 하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려지고 있는 그림 상황은 전봇대와 건물이죠. 전봇대와 건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사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실내, 실외, 그리고 자연 경관도 1.2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평, 평행이죠. 소실점으로 가는 방향만 좁혀지고 있습니다. 소실점을 우측 상단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소실점이 어느 위치에 갔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다 연상하실 수가 있죠. 나머지 3칸에는 소실점이 조금 다른 곳에 형성시켜서 조금 변화를 주겠습니다. 소실점을 최하단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화면에는 좀 잘렸네요. 저는 미술을 입시학원에서 배웠고 이후에 강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어떤 선생님들도 현재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동영상처럼 여러 상황을 이해시켜 준 선생님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시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보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만 보기보다 2번 또는 3번 정도 돌려보시면서 1점 투시를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점 투시 풍경화는 현재 영상을 포함해서 3개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이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시를 왜 알아야 되는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저 역시 투시가 너무 어려워서 투시를 왜 해야 되는가? 그냥 그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림 실력을 늘리고 난 후에는 투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투시를 적용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두서없는 그림이 됩니다. 전체 상황이 정리감 없이 산만해지는 거죠. 현재 그려지고 있는 투시 상황은 일정하게 그리고 있죠. 하지만 실제 그리 풍경이나 실제 상황들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면의 상태가 일직선의 상황을 가지지 않거나 건물이 다른 시기에 지어지는 상황으로 반듯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공간을 그리고 나서 변화된 공간을 그리는 것이 그림을 늘리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1점 투시에 대한 이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1점 투시 1-2편 영상입니다. 쉽게 투시 이해하기 수업입니다. 1번 사진을 잘 보시고 2번의 동그라미는 사람의 눈 시점이죠. 3번의 소실점과 지평선을 잘 보세요. 자, 수업 들어갑니다. 지평선과 중심 수직을 그어주세요. 1점 투시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 소실점이 이루어지죠. 사진 속의 소실점에 위치한 성당은 헝가리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성 이스트반 성당입니다. 네이버에서 부다페스트를 치면 가볼 만한 곳
1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성 이스트반 대성당. 초대 국왕인 성 이스트반 국왕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은 60여 년에 걸쳐 지어졌다고 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이 성당 주변 건물은 미관을 위해서 이 성당 높이 이상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유명한 성당이라고 합니다. 내부 사진을 봤는데 내부가 정말 화려합니다. 헝가리 여행을 계획이 있으면 꼭 한 번은 들러봐야 될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그림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연필로 간략하게 러프 스케치를 하고 1점 투시에 의해서 그려진 선들에 맞춰서 대성당 위치 근처로 1점 투시를 넣어야 되겠죠. 한 방향으로 직선이 가고 소실점 이외에는 모두 다 수직 수평으로 이루어집니다. 1-1편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현재 그림은 2시간가량 그린 그림이고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저장하기가 힘들어서 2시간 이내, 짧으면 30분 이내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러프 스케치를 하고 펜으로 바로 그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로등을 먼저 그리고 벤치가 있네요. 벤치를 그려주고 가로수를 그려주세요. 같은 종류 길이 그리는 것이 포인트죠. 이것저것 왔다 갔다 그리면 형태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류가 같은 것끼리 그리는 것이 편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편한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를 그리고 창문을 그립니다. 1점 소실점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드로잉하기는 정말 쉽죠. 자를 대고 그려도 되고 손으로 그리다가 너무 삐뚤어진다 싶으면 자를 대고 정리를 해주고 외에는 자를 대기보다 손으로 그려주세요. 하나하나 자를 대고 그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미도 떨어지겠죠? 성 이스트반 성당 입구 쪽으로 소실점이 가고 있죠. 1점 투시로 가는 방향을 제외하곤 모두 다 수직 수평, 평행을 이룹니다. 1점 투시는 평행 원근법이라고 했죠. (1점 투시) 1-1편을 보시면 더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보다 현재 그리고 있는 이유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마지막 4점 투시까지 투시의 이해를 위해서 만드는 수업 영상 자료입니다. (1점 투시는) 가이드라인만 잘 그어 놓으면 그리기가 너무 쉽죠.
눈으로 그려지는 사항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들은 절대 수직, 절대 수평, 평행을 이루는 거죠. 반대쪽. 어차피 답은 사진 속에 있기 때문에 한쪽을 완성하고 한쪽을 완성하면 쉽게 그려지죠.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원리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빨리 그리고 멋있게 그리려고 하기보다 기본 상황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다 보면 좋은 그림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왼쪽에 그렸던 방법대로 앞에 있는 물체부터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일점 투시, 소실점 방향, 수직, 수평 방향을 잘 보면서 그리면 되겠죠? 일점 투시는 소실점 방향으로 가는 하나와 나머지 가로, 세로가 수직, 수평을 이룬다. 이 이론만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설명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초근경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에 건물을 그리고 있죠. 약간 비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 스타일을 보니까 이제 그림이 정말 쉬워질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기보다 하나를 정해서 정리를 해가는 것이 가장 쉽게 그리는 포인트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기만의 그림 그리는 방식 그리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바닥을 그립니다. 지금까지 1점 투시 정말 쉽죠? 1편부터 정주행하시면 정말 쉬워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다. 같은 크기일 때 공간감, 3D 공간감을 잘 활용하세요. 바닥의 벽돌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려주세요. 아무리 어렵게 생긴 물체라도 패턴을 이해하고 반복시키다 보면 뭐든 쉬워집니다. 어떻게 그릴지 파악하고 나서 그리는 것이 좋겠죠? 손보다 눈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손이 더 부지런하면 손이 망치게 된다는 것, 눈이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1점 투시 1-3편에서 만나요. 1소점 1-3편 영상입니다. 사람 머리의 위치와 소실점 그리고 지평선의 위치를 알면 1점 투시 너무 쉽죠? 이번 영상은 사진이 너무 예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유럽의 건물 같은데 혹시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어떤 건물인지 자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가 온 뒤 웅덩이가 생긴 건지 원래 호수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물에 비친 영상이 너무 예쁘네요. 노을이 진 모습도 너무 예뻐요. 핀테레스트에 둘러보다 보니까 이 자료가 워낙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물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1점 소실점은 1점 소점이라고도 합니다. 소실점과 소점은 같은 말이에요.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사람이 바라보는 위치겠죠? 그 위치로 빨간 점, 소실점을 향해서 전체 기울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편) 영상과 (2편) 영상에 비해서 건물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현재 그려지고 있는 모양은 팔각기둥입니다. 팔각기둥의 일부가 건물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죠. 건물들의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1점) 투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돌출된 부분은 (1점) 소실점, 소점으로 향하고 있죠. 가장 돌출된 부분, 그 부분이 소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팔각기둥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바라보세요. 이번 그림의 재료는 샤프로 다 완성을 했어요. 샤프의 장점은 꼼꼼하게 그려진다는 것이 장점이죠. 영상을 찍기에는 연필 재료가 아무래도 빛 반사가 심해 조금 피해야 될 재료 같아요. 그냥 그림을 그리기에는 상당히 편한데 동영상을 찍기에는 조금 결과물이 좋지 않네요. 이번에 업로드하고 있는 1점 투시 1, 2, 3, 4편은 제가 하루 만에 다 그린 거기 때문에 마지막 현재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사진과 형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쳐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영상을 남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꼼꼼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체력이 떨어지면 조금 힘들죠.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되죠. 포기하거나 계속 진행하거나. 그림은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든 간에 연습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끈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하나 시작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마무리 짓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 하나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조금 힘들거나 조금 지친다면 그만두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정말 끈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라고 생각해요. 끈기에서 좋은 완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끈기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상당히 감각이 좋으시고 주변에서 그림을 감각적으로 그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을 몇 년간 지켜보니까 한 장도 제대로 완성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꾸준히 한 장 한 장을 완성해 갔고 그분은 몇 년간 한 장도 완성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몇 년 안 돼서 그림을 그만두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그만두고 그림에 관련된 모든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분을 보고 느낀 점도 많았고
가르쳐본 학생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실력이 부족해도 꾸준히 완성을 하는 학생들은 그림을 계속 늘려가는데, 처음의 감각이 좋은 학생이 끈기와 부지런함을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그림을 포기하거나 그림을 하더라도 재능에 비해서 실력이 약하더라고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끈기로 지속적으로 자기 실력을 끌어올리는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무를 그리는 중입니다. 나무는 뿌리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아요. 디테일하게 그려졌는데 빛 반사가 심해서 디테일함이 잘 드러나지가 않네요. 나무를 쉽게 그리는 방식은 지평선에서 나온 기둥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굵은 가지부터 그리고 얇은 가지를 그려주세요. 오른쪽엔 그릴 게 별로 없죠? 이제 건물이 물에 비친 상황을 그립니다. 한번 그려봤던 상황을 물에 비친 상황으로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귀찮게 느껴질 때 끈기를 키운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힘들고 귀찮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귀찮은 그것이 나의 성장을 가져온다, 결과가 좋은 쪽으로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죠. 끈기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미술을 전공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미술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라도 취미로라도 미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 중에서 필요한 생각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현재에 한꺼번에 들어올 때가 많은데, 현재에 할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으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림은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과거에 여유로웠던 사람들, 왕들도 보면 그림을 많이 했죠. 정조이산 같은 경우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미술심리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림 얘기보다 미술의 장점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보냈네요. 1.2시 1, 2편 영상에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3편 영상에서는 그림만 보더라도 느낌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림을 그리고 싶다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려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조용한 가운데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새롭다고 봅니다. 운동을 할 때와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특히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하게 나와 만나는 시간, 오늘 한번 만나보세요. 관호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